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가족 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작년 겨울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항상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죠. 이번 첫 주에는 제가 매일 병원에 다니며 엄마를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여동생인 고모가 병문안을 왔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적금과 보험을 정리해서 병원비로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듣던 중 엄마는 갑자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갑자기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어렵게 마련하신 작은 아파트였는데 고모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팔아버리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고모부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면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는 아직 퇴원 계획도 없고 집을 팔 생각도 없다고 했지만 고모는 계속 집 얘기를 꺼내더군요. 상황이 이상해져서 제가 직접 고모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고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전에 엄마가 자기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부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고모는 갑자기 엄마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식당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해서 고모에게 손을 벌렸고 그걸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항상 모든 걸 정직하게 처리해왔잖아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엄마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늘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셨죠. 하지만 고모는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어느 날은 병원에 찾아와서 엄마 앞으로 온 우편물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엄마의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항의하려고 전화했더니 언니가 나한테 빌린 돈 갚을 때까지는 내가 관리해야겠어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경찰에 신고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릴 줄은 몰랐어요. 우리 가족끼리 경찰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병원에서도 계속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고모는 점점 더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결국 고모는 엄마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아무런 위임장도 없이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어렵다고 했지만 고모는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는 엄마의 집 열쇠까지 갖고 와서 잠긴 방을 열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저는 결국 엄마의 병원비를 대출받아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야만 고모와의 다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모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 더 큰 요구를 해왔어요. 이제는 엄마가 퇴원하면 자기가 간병을 맡겠다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엄마는 병원에서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평생 동생을 위해 이것저것 도와줬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사실 엄마는 고모가 결혼할 때 집 마련을 도와줬고 자녀들 대학 갈 때도 학자금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와서 돈 문제로 뒤집어지고 있었죠. 그 즈음 고모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하더군요. 증거는 없다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결국 저는 엄마의 친구분들을 만나서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친구분들이 다들 분노하시더군요. 그분들 말로는 고모가 예전부터 엄마의 재산을 탐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남매 사이에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말자며 넘기셨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모의 부당한 요구를 막기로 결심했어요. 고모는 우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이제는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양 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은 계속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찼죠. 엄마는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도 고모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법적 대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고모가 주장하는 돈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마의 모든 금융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엄마의 통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사라지는 돈이 발견된 거예요. 지난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고모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던 거죠.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확인해 보니 고모가 엄마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은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계속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 자책하셨어요.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고모는 지역 커뮤니티에까지 나가서 언니가 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모의 말만 듣고 엄마를 나쁜 사람 취급했죠. 엄마는 병원에서조차 사람들 시선이 느껴진다며 외출을 꺼려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궈온 삶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고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든 금융 기록과 증빙 자료를 제출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고모는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고모는 엄마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갔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총액이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는 이런 대출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죠.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모를 감싸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방문했고 고모의 범죄 행위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니가 먼저 내 돈을 빌려갔다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엄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 합병증이 더 심해졌고 퇴원 시기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친구분들과 함께 고모가 저지른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죠.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야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엄마는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고모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엄마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병원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고모가 만들어 놓은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의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 집은 너희 둘을 위해 남겨야 할 집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점 일을 더 늘리고 저녁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어요. 남동생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엄마는 병원에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성실히 살아오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게 너무나 억울했죠. 결국 우리는 고모가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가 평생 일궈온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제는 고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엄마도 이제는 그래야겠구나라고 받아들이셨어요. 너무나 아픈 결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의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고모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